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죠. 며느리가 방금 김장을 거절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내며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60평생 살면서 김장을 거절당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68배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건가요?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분명 느끼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김장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미리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 절대 가볍지 않거든요. 김장철이 다가오면 제 마음은 늘 설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김장을 힘든 일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달랐어요. 손주들 먹일 김치 생각하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무엇보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그 시간이 참 좋았거든요.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배추 주문하고 젓갈 준비하고 고춧가루도 미리 골라뒀죠.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어머니야. 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기대감에 차서 말했죠. 이번 주말에 김장 좀 할까 해서. 너도 와서 같이 하면 좋겠다. 지난번에 내가 김치 맛있다고 했잖아. 이번에 조금 많이 담가서 너희 집에도 넉넉히 갖다 줄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침묵이었어요. 3초, 아니 5초였을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까요? 혹시 제가 뭔가 실수한 건 아닐까요? 어머니, 드디어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겁고 조심스럽고 어딘가 부담스러운 느낌이었죠.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겹쳐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거든요. 김장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순간 제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라는 말,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바쁜 건 이해합니다. 요즘 며느리가 얼마나 일하느라 고생하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김장은 1년에 딱 한 번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었거든요. 바쁜 건 알지. 그래도 잠깐만 와서 손만 좀 보태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제 목소리가 어느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만 말투가 강해진 거예요. 어머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그 한숨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잠깐 와도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추 다듬고, 절이고, 양념 만들고, 버무리고, 게다가 김장 끝나면 허리도 아프고 다음날 출근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너무 부담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담이라고요? 제게는 정성이고 가족의 시간이었던 김장이 며느리에게는 부담이었다는 거죠. 저는 함께 김치 버무리며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는데 며느리 눈에는 주말까지 빼앗기는 고된 노동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 알겠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가 바쁘면 어쩔 수 없지. 혼자 하지 뭐.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아니야, 괜찮아. 끊어. 뚝.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만 멍하니 바라보면서요. 서운했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싸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김장을 같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김치를 담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가족이 함께 모여 무언가를 만드는 그 과정, 그 시간이 소중했던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게 안 보였나 봅니다.
아니, 보이기는 했을까요? 혹시 제가 제 마음을 잘못 표현한 걸까요? 부엌에 쌓아둔 배추를 보니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며느리 생각만 났어요. 전화 통화할 때 그 아이의 목소리, 한숨 소리, 부담된다는 말, 그게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세대는 김장을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힘들어도 해야 하는 거, 가족이 먹을 거니까 정성 들여 담그는 거. 그게 엄마이자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르더군요. 며느리는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참 고생이 많아 보였죠. 그래도 김장 정도는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혹시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란 건 아닐까? 옆에 누워 자는 남편을 흘끗 보니 코를 골며 골아 떨어져 있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보낸 예전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어보기 시작했죠. 어머니, 오늘도 야근이에요. 저녁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 주말에 못 찾아뵐 것 같아요.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요. 어머니, 아이들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일이 늦어져서 메시지를 읽다 보니 며느리가 얼마나 미안해하며 사는지 보였습니다. 그 아이도 힘들었겠구나. 직장일로 바쁜데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거기에 시댁까지 신경 써야 하니 얼마나 벅찼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또 하나의 해야 할 일을 추가한 거였어요. 김장이라는 이름으로요. 나는 김장을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에게는 부담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왔을 때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요즘은 다들 각자 바쁘게 살잖아요. 아들은 아들대로 바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바쁘고, 손주들은 학원 다니느라 바쁘고, 그러다 보면 가족이 다 같이 모여 뭔가를 함께 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일을 하다가 밥만 같이 먹고 흩어지는 거죠. 저는 그게 싫었어요. 가족이라면 가끔은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떠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김장이었던 건데,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결론은 내리지 못했어요. 며느리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제 마음도 지우지 못하겠더라고요. 올해는 그냥 혼자 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시큰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수진이랑 둘이 외출 좀 하려고요. 그래, 그럼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아들은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눈치챘나 봅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아무것도. 말을 흐리는 제 모습에 아들이 부엌으로 따라왔어요. 그리고 싱크대에 쌓인 배추를 보더니 물었죠. 어머니, 김장하시려고요? 응, 올해도 해야지. 혼자 하시게요? 수진이한테 같이 하자고 하셨어요? 순간 할 말이 막혔습니다. 아들 앞에서 며느리 험담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거짓말도 하기 싫었죠. 물어봤지. 근데 바쁘다더라. 아, 그랬구나.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수진이가 작년 김장하고 나서 한동안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병원도 갔었고요. 근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얘기 안 한 거예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진이 회사에서 지금 승진 심사 받고 있거든요. 이번 프로젝트 잘 마무리하면 팀장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말에도 계속 일하는 거고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허리 아팠던 것도 몰랐고 승진 심사를 받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제가 알아야 할 걸 하나도 몰랐던 거죠. 근데 어머니는 왜 꼭 김장을 같이 하시려고 하세요? 아들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함께 뭔가를 하고 싶어서. 가족끼리. 어머니.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장 안 해요. 그냥 사 먹거나 아니면 소량만 담가요. 수진이도 처음엔 어머니 김장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대요. 근데 너무 힘들더래요. 온종일 서서 일하고 다음 날 몸이 안 좋은데 출근해야 하고. 그리고 솔직히 수진이 어머니 눈치 많이 봐요. 김장 안 도와드리면 며느리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실까봐. 그래서 작년엔 아픈 허리 참고했던 거예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눈치를 준 적이 있나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며느리는 그렇게 느꼈던 걸까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어머니는 그런 의도가 아니셨겠죠. 근데 수진이는 그렇게 느꼈나 봐요. 시어머니가 김장 같이 하자고 하는데 거절하면 나쁜 며느리가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같이 하는 시간이었을 뿐인데 며느리에게는 그게 의무이자 시험으로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계속 보시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김장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혼자 해야 할까요? 근데 솔직히 혼자 하기엔 양이 너무 많았어요. 이미 배추도 주문했고 재료도 다 준비했고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맞다. 김장 품앗이.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모여서 김장을 함께 했었거든요. 한 집씩 돌아가면서 도와주고 수다 떨고 함께 점심 먹고 그게 참 좋았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게 없어졌죠. 저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숙아, 나야. 혹시 이번 주말에 김장 같이 할래? 어머, 김장. 나도 하려고 했는데 혼자 하려니까 영 힘들더라고. 좋지. 그렇게 친구 셋을 모았습니다. 다들 저처럼 며느리나 딸이 바빠서 혼자 김장 준비하고 있던 분들이었어요. 우리 옛날처럼 같이 하자. 한 집씩 돌아가면서. 좋아. 그럼 우리 집에서 먼저 할까? 마당이 넓거든. 주말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다들 앞치마 두르고 소매 걷어붙이고 웃으며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죠. 야, 이거 봐. 올해 배추 참 좋다. 맞아. 속이 꽉 찼어. 근데 우리 이거 다 언제 절여? 천천히 하지 뭐. 오늘 할 일 없잖아. 수다를 떨면서 일하니 시간이 참 빨리 가더군요.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고 버무리면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남편 이야기, 옛날 이야기. 야, 너희 며느리는 김장 안 도와줘? 영숙이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바쁘다고 하더라.
처음엔 좀 서운했는데 이제 이해가 돼. 요즘 애들은 다들 바빠. 우리 때랑 다르지. 맞아. 우리 딸도 그래. 김장 사 먹으면 되지 뭐하러 고생하냐고 하더라고. 시대가 변했어. 우리가 적응해야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조금씩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김장을 거절한 건 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걸요. 그저 다른 우선순위가 있었을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김장을 꼭 며느리와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요. 지금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김장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고 즐겁고 정겹더라고요. 저녁 무렵 김장이 거의 끝나갈 때였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커피와 빵을 한가득 들고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진 못했지만 간식이라도 사왔어요. 친구분들하고 드세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웃으며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근데 너 승진 심사 받는다며? 아들한테 들었어. 아, 네. 그게 괜찮아. 너 할 일 열심히 해. 김장은 내가 알아서 할게.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화 안 나세요? 화. 왜 화를 내? 너 바쁜 거 알아.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내가 김장 안 도와줘서 서운했던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하는 시간이 없다는 게 아쉬웠던 거지. 근데 그게 꼭 김장일 필요는 없더라고. 어머니, 너 승진하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것도 같이 하는 거잖아.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저도 며느리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김장을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김치통들이 냉장고에 가득 들어가 있는 걸 보니 뿌듯하더군요. 비록 며느리와 함께 한 건 아니지만 친구들과 함께 만든 김치였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는데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 응. 근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 며느리도 왔다 갔다며? 응. 간식 사 들고 왔더라고. 그것 봐. 그 애도 나름 신경 쓰는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며느리도 나름 신경 쓰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걸 몰랐을 뿐이고요. 며느리는 김장을 도와주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저를 챙기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맡길 때마다 미안해하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챙겨주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주고 그게 다 며느리 나름의 효도였던 거예요. 저는 제 방식만 고집했던 거죠. 김장을 같이 해야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가족의 형태는 다양한 거더라고요. 함께 김장을 하는 것도 가족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것도 가족이에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그게 가족인 거죠.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김장철만 되면 온 가족이 모여 밤새 김장을 하곤 했죠. 지금은 그런 풍경이 사라졌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고 가족의 형태도 변하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변했으니까요. 중요한 건 무엇을 같이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김장을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며느리가 하는 일을 응원할 거고 며느리가 힘들 때 옆에 있어 줄 거예요. 그게 제가 시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오늘 와줘서 고마워. 김치 맛있게 담갔으니까 내일 가져가. 그리고 승진 준비 힘내. 어머니가 응원할게.
곧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 짧은 메시지를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네, 저도 사랑해요. 우리 며느리.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김장 하나로 시작된 작은 갈등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대 차이, 서로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가족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과의 사이에서 서로 다른 기대와 이해가 엇갈렸던 적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니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